향기로운 섬이지요. 저는 이곳 향기섬에서 은은한 향기를 풍기며 살고 싶은 작은 난초 이향란 해설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안전하게 운전하고 오신 우리 기사님께 감사의 박수를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예. 오, 뭐 드셨어요? 아구찜이요. 그치? 와, 좋으시겠습니다. 같이 드실 거인데. 오, 예. 네, 저는 네, 집에서 콩나물밥 맛있게 비벼 먹고 설레는 마음으로 한 그릇에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보다 좀 일찍 오셨어요. 저는 지금 1시쯤이라고 생각하고 좀 여유 있게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숟가락 놓기 바쁘게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네, 너무 오늘 귀하신 분들도 모시게 되어서 영광이고요. 혹시 증도에 처음 오신 분 계실까요? 중도는 안 계시냐? 여기 처음 오신 분 계실까요? 아, 중도 안 계신가요? 왔어. 솔비치. 오, 다 여러 분 오셨나봐요. 솔비치만 갔어요. 솔비치만 가셨어요? 네. 날씨 참 좋죠? 네. 이 좋은 날씨에 우리가 더 설레는 마음으로 보물섬 증도, 향기로운 증도를 함께 투어해 볼까요? 예. 알겠습니다. 박수. 오늘 우리 손님들 너무 좋은데요? 역시 리액션은 최고입니다. 천만 그래요. 와, 너무 좋아요. 갑자기 텐션이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신안군은 원래 무안군에 소속되어 있다가 69년도 1월 달에 무안군에서 3만 따로 떼어내서 새로운 새로운 무안 신안군이 창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들어보네. 신안군은 섬으로만 되어 있는데요. 우리 한국의 섬이 3,000개가 넘습니다. 그 중에 전라남도에 2,000개가 넘고요. 그 중에 신안군에 1,400. 1,000개가 넘습니다. 예. 와. 공부하고 오셨어요? 무한한자라고. 여기 있죠? 천사에서. 새로운 신을 하나. 1,004개가 있다 해서 천사의 섬이라고도 하고 섬들이 많다고 해서 선물력 이따 드리겠습니다. 섬들이 많다고 해서 섬들이 고향이라고도 하는데 정확한 개수는 해는마다 다릅니다. 통계 낼 때마다 다르는데요. 마지막 통계 2022년도의 통계에 따르면 1,025개. 그 중에 유인도가 76개, 무인도가 949개. 76개 유인도 중에서 14개의 큰 섬이 있는데 그게 신안군의 14개 읍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면적이 가장 큰 섬은 어디일까요? 임자도. 감사합니다만 힌트는 네, 여러분이 식사하고 오신 지도입니다. 지도는 굉장히 특이한 섬이에요. 왜냐하면 이름이 보통 이름을 지을 때 섬의 지형 특성이나 색깔에 따라서 지은데 지도는 지혜로울 지자를 씁니다. 굉장하죠? 여러분은 지혜로운 섬에서 식사를 하고 오셨습니다. 와, 또 박수 한껏 더 치고. 지혜로워진 것 같지 않습니까? 또 박수. 와, 감사합니다. 이 박수는 여러분들께 드리는 박수입니다. 와, 그런데 몇 마디 안 했는데 벌써 도착했네요. 자, 여기서 내려가기 전에 먼저 설명을 하고 내려가요. 더우니까 설명하고 내려갈게요. 여기서 저희가 주어진 시간은 1시간이기 때문에 현재 12시 19분, 그러니까 1시 20분까지 승차. 네, 아셨죠? 그리고 여기서 둘러보실 팁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마 각자 생각이 다르고 다 취향이 다를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쪽으로 오른쪽 보시면 염생식물원 있고요. 그 옆에 소금 박물관이 있고요. 또 옆에는 소금 가게 있고 그 옆에 소금밭 전망대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또 반대쪽으로 보시면 소금 한카페가 있고 그 옆에 소금 동물 힐링센터가 있고 이쪽에 소금 가게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둘러보실 때 나는 그냥 밖에만 둘러보실 거다 하신 분들은 염생식물원, 소금밭 전망대, 소금 박물관 이렇게 둘러보시면 거의 1시간 될 겁니다. 그리고 나는 그냥 더우니까 안에 있겠다 하신 분들은 여기 소금 한카페가 있습니다. 카페에서
차 한 잔 마시면서 바다 보면서 힐링하셔도 좋고요. 공짜입니까? 나는 체험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같은 라인에 소금 동굴 힐링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는 소금 동굴 의료 관광 명소예요. 45분 동안 소금으로 된 동굴 안에 소금으로 된 침대에 누워서 45분 동안 옷도 안 벗고 그대로 누워서 힐링하는 45분 동안 있습니다. 그거만 하시면 거의 시간 다 될 거니까 그것만 하실 분들은 제가 큐 하면 바로 달려가서 거기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는 좀 아깝다 하신 분들은 나는 그 옆에 소금 좌역 소금 조격이 있어요. 밖에 거기에 하면 20분 동안 3,000원. 그거 하고 그다음에 카페 이용하시면 시간이 딱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알아서 이렇게 이용을 하시고 승차 시간은 몇 시? 1시 20분까지 라고자고 없이 잘 승차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누구랑 함께 하냐면 전망대가 올라가는 길이 좀 헷갈릴 수 있어서 저는 전망대 함께 올라가도록 할 거니까 이제 내려가셔서 알아서 둘러보시고 전망대 가실 분들만 저랑 함께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망대가 얼마나 멋습니까? 전망대는 올라가는데 왕복은 한 15분 정도 걸리고요. 아, 예. 네, 그리고 계단이 있어서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은 비추. 네, 무릎이 건강하신 분들만 올라가시고요. 다리가 좀 불편하신 분들은 그냥 주변 이렇게 둘러보시면 아직은 좋을 것 괜찮습니다. 같습니다. 자, 또 질문 있으신가요? 아니요. 동굴은 유료고요. 13,000원인가 안 올랐습니다. 13,000원이고요. 그리고 45분이고요. 좌역 조역은 3,000원에 20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알아서 둘러보시면 또 소금 아이스크림도 있으니까 꼭 사 드시고 자, 네. 내려가겠습니다. 이 잠은 핫하지 방법이 없어. 뭐 신안 층도 태평염전. 염전은 한국전쟁 이후 피난민 부재와 국내 소금 생산 증대의 목적으로 건립하였다. 전증도, 후중도를 뚫어 연결하고 그 사이에 갯벌에 구성한 국내 최대 단일 염전으로 동서 방향으로 긴 장방형의 1공구가 북쪽에 다음에 2공구가 남쪽에 남북 방향으로 3공구가 조성되어 있다. 염전 영역에는 목조, 소금창고, 석조, 소금창고, 연부사, 목욕탕 등의 건축물이 있으며 자연 생태 갯벌, 저수지와 함께 천혜의 아름다운 경치를 이루고 있다. 신안 증도 석조 소금창고.
바람과 별도 쉬어가게 만드는 증거. 저는 1953년도에 한국 전쟁 끝나고 나서 그때 피난민들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이곳에. 그래서 피난민들을 정착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소금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이곳 태평염전입니다. 아까 본 소금 박물관 혹시 가보셨나요? 네, 그 소금 박물관은 53년도에 태평염전이 만들어질 때 그 주변 인근 산의 돌을 깨서 지어진 석조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건축 방식이나 형태나 분위기 그대로 살려놔서 지금 소금 박물관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소금 박물관은 원래는 소금 창고였습니다. 이 소금 창고는 여기 태평염전에서 나온 소금을 갖다가 소금 창고에 보관했다가 소금 나루터를 통해서 전국 각지에 운송이 되는데, 소금 나루터가 어디냐면 우리 아까 소금 한 카페 있죠? 소금 한 카페, 그 자리가 바로 소금 나루터입니다. 그곳에서 옥선을 통해서 전국 각지로 운송이 되었습니다. 소금이 현재는 굉장히 흔하죠.
흔하고 우리가 정말 자주 접할 수 있는 그런 곳인데요. 그 전에는 굉장히 소금의 역사를 본다면 굉장히 귀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소금의 역사를 보면 고대 시대에는 소금으로 세금을 내기도 하고 소금을 화폐로 사용하기도 하고 또 소금으로 노예를 사고 팔기도 했습니다. 고대 시대 요랩에서는 3대 무역 수출품이 있는데 무역 항목이 있었는데 그 중에 황금, 그 다음에 소금, 노예 요 세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노예를 사고 팔 때 그 소금 얼마만큼을 교환을 했을까요? 그 노예의 발크리만큼만 소금으로 교환을 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소금의 가치가 그렇게 많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집 한 채가 보이시나요? 제 앞에? 네, 저 집이 제가 살고 있는 집입니다. 네, 네, 기회 되시면 한번 놀러 오십시오. 네, 원두커피 한 잔 드리겠습니다. 네, 동네 입구입니다. 우리 집을 통하지 않아서는 동네로 갈 수가 없습니다. 예, 잘 기억해 두셨다가 이따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소금이 그 시대에는 굉장히 소중한 소금이었는데 현대 시대에 와서는 많이 가격이 흔해졌고 또 편해졌지만 이 소금이 지금 좀 많이 비싸졌다고 하죠. 그렇죠? 소금이 많이 비싸졌지만 소금 농부들의, 그러니까 연부들의 그 소금 생산하는 과정을 본다면 결코 그렇게 말을 할 수 없을 겁니다. 저희 남편이 전직 연부였었고요. 물론 현직 다시 지금 염전을 지금 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직 연부기도 한데 하루에 밥을 몇 끼 드실까요? 6개. 오! 정답! 나 22개. 제가 선생님 특별히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게 소금 폭탄형 치약인데 제가 아까 받아온 선물인데 드리겠습니다. 자, 박수 박수 박수. 나도 대답 열심히 치약 되게 했거든. 좋거든요. 예. 제가 하루에 6끼를 먹는데 아침에 3시쯤에 일어나서 한 끼, 그 다음에 8시쯤에 한 끼, 점심때 12시에 한 끼, 오후 소금 내기 전 3시부터 4시까지 한 끼, 저녁에 소금 내고 나서 6시에 한 끼, 먹고 나서 다시 나가서 일하고 와서 또 한 끼. 이렇게 6끼를 드셔도 살이 안 찌고 살이 빠지는 살이 여전히 빠지는 그러한 상황이고 염전은 쇠도 녹인다 그런 말이 있을 정도. 아마 우리 이 중에 계신 분들 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 염전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아까 들었는데 계실 것 같아요. 쇠도 녹인다는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연부의 삶은 굉장히 고달프고 고되고 힘든 노동입니다. 그래서 바닷가에서 소금이 바닷물을 빼서 소금이 나올 때까지 며칠이 걸릴까요? 120일? 일주일? 7일? 자, 한 달이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20일에서 25일 정도 걸리는데 소금 내는 과정은 아마 대충 알 겁니다. 바닷물을 끓여들여서 염도가 1도에 3도 되는 그 바닷물을 말리고 하면 25도의 염도가 나오는 소금물이 됩니다. 그래서 소금물을 갖다가 결정지가 생길 수 있는 판에 깔면 판에 소금을 깔면 결정지가 생깁니다. 그 결정지에 소금이 생기는 걸 보고 우리는 흔히 소금꽃이 핀다 또는 소금이 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예쁘죠? 이 소금꽃이 필 때는 어떻게 피냐면 먼저 소금물 위에 이렇게 뜹니다. 뜨는데 약간 먼지처럼 떴다가 알갱이가 점점 커졌다가 그게 무거우니까 싹 가라앉습니다. 가라앉으면서 계속 커져요. 그래서 요즘 같은 날씨 좋을 때는 하루면 소금이 와요. 네, 하루면 소금꽃이 핍니다. 그러면 보통 체력은, 그러니까 소금을 낼 때는 며칠 만에 내냐? 이틀 내지 3일 만에 냅니다. 그러니까 이틀 만에 내면 날씨가 굉장히 좋을 때는 이틀 만에 내고 조금 날씨가 안 좋을 때는 3일 만에 체험을 하는데요. 자, 잠깐 중단할게요. 지금 여기 현재가 화도 노두길이 왔습니다. 신비 바닷길 모세 기적을 저희는 버스를 타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쪽이 증도고 이쪽이 화도란 섬이에요. 섬과 섬 사이에
깊은 바다는 배를 타고 가지만 얕은 바다는 배를 탈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물이 빠지면 이렇게 갯벌 위에다가 돌을 하나씩 놔두고 그러하기 때문에 노둣돌을 놔두고 그렇기 때문에 길로 머리 들어져서 노둣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노둣길이 1.2km 증도부터 화도의 노둣길이 1.2km인데 왕년에 이렇게 걸어갔을 때는 그 노둣돌 하나하나 밟으면서 고무신을 신고 걸어갔을 때 얼마나 힘겹고 고달프고 또 많은 위험이 있었을까요? 그 노둣돌이 물속에 잠겼다 들어갔다 하면서 굉장히 미끄럽잖아요. 그러나 또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뒤집어진다라고 합니다. 뒤집어져서 다시 걸었는데 만조와 간조에 의해서 바닷물이 물때를 잘 보고 다녀야 하는 곳이 이곳이고, 이곳은 현재는 증도의 KTX 길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버스를 타고 순식간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1.2km 길을 우리가 고무신을 신고 노둣돌을 밟으면서 걸은다고 생각했을 때 몇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참 많은 시간이 걸리고 위험하도 하겠죠. 왜냐하면 나는 나가야 되는데 물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나가지 않으면 안 돼. 그랬을 때는 굉장히 위험한 차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 노둣길을 저희가 버스로 들어왔고요. 여기는 화도라는 섬인데 꽃섬이 섬 도자를 써서 꽃섬이에요. 이 꽃섬에는 꽃이 지금은 많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많아서 꽃섬이라 하진 않았고, 그 바닷물에 잠겨진 만족대의 그 섬의 모습이 마치 꽃봉오리 같다고 해서 꽃섬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화도란 섬에도 많은 꽃을 심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명불상실 이렇게 굉장히 걸맞게 꽃섬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다시 돌아와서 나가고 있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중간쯤 이게 1.2km 다 걷기에는 조금 무리일 것 같아서 날씨도 덥고, 그래서 중간쯤까지 가서 버스를 세워드릴 테니 거기서 내리셔서 걸으실 분들은 나오셔서 끝까지 걸어가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걷기에 불편하신 분들은 그냥 버스를 타시면 그대로 끝까지 가실 겁니다. 그래서 천천히 걸으면서 요게 갯벌 위에 있는 여러가지 생물들, 짱뚱어나 농개, 칠개들이 놀고 있는 모습을 잘 관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거의 노둣길이라는 거잖아. 네, 조금 앞에서 내려주세요. 여기. 여기서 잠깐 차는 멈췄고요. 내려서 걸으실 분들은 저 끝까지 걸어서 가시면 되겠고, 걷기 싫으신 분들은 그냥 차에 안. 일반인은 못 잡고 이 지역민들도 맨손업 그 허가가 있어야 돼요. 맨손업 허가 있어야 되고 해마다 세금 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땅 주인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아니죠. 여기는 다 나갈 거죠. 이렇게 이제 말뚝이 있어가지고 주인들이 이렇게 그러다 이제 어촌계에서 어촌계에서 허가식으로 그런 걸 줄 수 있어요. 네. 저는 아니에요. 저는 중국에 나왔어요. 중국에도 제가. 중국말을 안 하시는 제가 여기서 중국말을 하고 아니 말투가 네네네 알아요. 네. 중국 말투가 아니에요. 네. 그래요. 네. 얼마나 계셨어요? 저는 이게 중국만 하다 벌써 한 20년 그럼 중국 오시는 거는 좀 오래됐죠. 저희는 여권을 갖고 있지 않고 이게 그 해등이 없다. 거기를 인내해서 그 연장 전체 판이 60개 판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년 전에 10억이 나더라고요. 그 얘기가 나왔었어. 근데 지금은 모르겠어. 근데 현재 그 회장님은 부장하시겠죠. 지인이 거기 하나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지인은 염전은 그 중에 일부고 계열사가 엄청 많아요. 이게 서울에 계열사가 엄청 많은데 그렇죠. 기업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염전 식구들이 가서 투어하러 가면 세미나 가면은 거기에 그 레스토랑도 그게 되게 계열사거든요. 계열사 그 레스토랑 다 빌려가지고 다 각자 해주고 그 정도로. 예. 그래야 광고를 잘해주지. 네, 차옵니다. 자, 차옵니다. 저는 그렇게 상상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너무 보내고 힘들어서 다시 안 하고 있는데 혹시 필요하냐 이걸 갖다 그런 생각인데 더 하는 것도 못하더라고요. 애들은 여기 있어요? 아니면 얘들은 다 이제 여기서 그냥 보통 하고 네. 따로 공주가 있어요. 네. 아무튼 다시 농사짓기도 좋았어요. 여기 물을 이렇게 염전에 물을 넣었다 뺐다 하잖아요. 네. 몇 번을 그렇게 소금꽃이 안 잡히는 거예요. 아, 필 때, 그, 바다, 아까 저 옥수 올라가고 있었어요. 바다에서 저수지 물이잖아요. 그 저수지 물을 갖다가 이렇게 염판에 깔잖아요. 그 난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깔면은, 이렇게 말리면은 계속 이제 염도가 올라가잖아요. 염도가 올라가면은 계속 염도 올라가가지고 25도 되기까지 계속 해요. 그 기간이 이제 날씨가 좋으면 15일 정도 더 걸릴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비 오면 다시 좀 보냈다가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좀 해야 되죠. 우리들이. 그러니까 몇 번이 아니고 이게 유화식이거든요. 유화식이어서 이게 이렇게 계속 많잖아요. 그러니까 바닷물이 3도면은 영도가 3도면은 이게 조금 3도에서 4도로 넘어오고 그러면 4도에서 5도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계속 내려오고 네, 그다음 내려와가지고 마지막 25도 될 때면 소금물 찬 거 집어넣는 거죠. 네. 1년에 그 며칠 정도 일을 하는 거예요? 1년에 3월 28일부터 시작해가지고 10월 달이면 끝나요. 그럼 한 반 톤 정도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6개월 정도 일을 하는데 그거는 소금 생산 내는 시간만.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동계 작업이라고 겨울에 할 수 있는 일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노타리 작업을 갈아엎어요. 아, 요거를? 이제 이 갯벌을 갈아엎지 않으면 그 깔깔이라고 소금이 굉장히 빨갛게 되고 맛이 없어져 써져요. 그래서 그런 작업을 잘 하면은 소금이 굉장히 맛있는 소금이 되고 그런 작업을 안 하면 소금이 굉장히 쓰고 맛이 없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그 연편을 관리하는가에 따라서 꼭 유물 소금이 아니더라도 이 소금이 더 맛있고 맛없고 질이 좀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바닥인데 녹화를 하는데도 사람이 이렇게 뭐 밀잖아요. 그럼 바닥은 어떻게 갯벌 자체를 계속 이제 이렇게 노타리도 이렇게 굴리고 나서 다시 그 로라로 이렇게 굴리거든요. 좀 팽팽하게 되잖아요. 그 팽팽하게 된 상태에서 물을 올리는 거예요. 그럼 그 물에서 짠물이 되니까 그 갯벌의 미네랄 성분을 다 흡수해가지고 이게 소금 굉장히 좋은 소금 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이 소금이 더 좋냐 안 좋냐가도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6월달에 내도 같은 임기에 내도 각자마다 다 소금이 다르고 소금의 질이 달라요. 그럼 그걸 어떻게 알고 좋은 걸 사요? 모르는 사람들은 잘 모르죠. 네, 사람들 잘 모르죠. 염전하는 사람들 모를 것 같은데 염전하는 사람들은 알죠. 어떻게 알아? 소금 보고 알아요? 연구들은 그냥 소금만 봐도 색깔만 봐도 알죠. 색깔 보고 네, 그게 봐도 알고 그냥 알아요. 그 특징적으로 알아요. 입자가 보이지는 네. 하고 네, 그거는 이제 단순히 빠진 소금을 얘기하는 거고. 네. 카메라 의상은 깜짝 놀랐어. 희한해. 이렇게 작업을 해가지고 시키지 않아요? 자기네가 알아서 해요? 아, 보통은 이제 예를 들어 우리 소금을 지나면 그러면 혼자서 다 시키잖아요. 이 친구는 잘 가져온 거야. 잘 가져온 거죠. 너무 다 같이 해라고 안 해요? 그냥 내 시키기 하는 거죠.
회사에서는 이걸 다 같이 모아서 한 번에 넣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실은 섞어지는 거죠. 네, 섞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평균을 보는 거예요. 농계, 흰발 농계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보는 농계는 그 발 하나가 둥둥 붉은 색깔 많이 보죠. 이게 붉은발 농계라고 해요. 그렇지만 짱뚱은 다리 그쪽하면 흰발 농계가 있는데 이 흰발 농계는 멸종위기 2급이에요. 그래서 멸종위기가 서식하는 곳이 흔치 않은데 증도 구입하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아직은 이 증도 땅이 굉장히 청정지이고 깨끗한 지역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이 지역의 증도, 그러니까 광주나 이 근처 지역의 분들은 잘 아세요. 여기 물이 깨끗하고 좋다는 거 인정합니다. 근데 서울에서 오신 분들은 이렇게 가끔 오시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이 너무 더러워. 안 들어갈 거야. 어떤 젊은 부부가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바닷속으로 들어가려다가 물 색깔을 보고 인상을 씁니다. 물이 너무 더러워. 들어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더러운 게 아닙니다. 갯벌 성분이 있어서 탁해 보이나 이는 미네랄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토피나 피부염이나 피부 보습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다 나오시면 아이 피부에 훨씬 좋아질 겁니다. 라고 설명을 해드려서 재미있게 가서 놀고 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 정도로 보기에는 그렇게 썩 기분 좋지 않을 수 있지만 정말 청정지이고 일급수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갯벌을 우리 눈에 보고 있죠. 오른쪽에 보시면 이 갯벌을 또 많이 보고 있잖아요. 이 갯벌이 우리한테 얼마나 소중한 건지 그리고 이 갯벌 속에 사는 생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농개, 지게, 짱뚱어 등등 등등 많이 있습니다. 이 생물들이 활동하는 자체가 먹이 활동하고 이렇게 놀이하는 자체가 이 바다를 지켜주고 바다를 깨끗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 이따가 해변에 갈 겁니다. 해변에 가면 단란계라고 있어요. 모래사장 위에 보면은 이 경단을 만들어 놓은 경단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경단으로 아주 그림을 이쁘게 그려놨습니다. 뭐냐면 단란계 그리고 또 옆단계 두 가지인데 얘네들이 먹이 활동을 하면서 강단을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은 먹이 활동을 하면서 이 먹이 속에, 그러니까 모래 속에 있는 유기물질을 먹고 뱉어낸 것이 강단인데 그럼으로써 모래를 깨끗하게 청소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다의 청소부 역할을 하는 거죠, 얘들이. 그만큼 소중한 친구들이죠. 그래서 이 바닷가에는 모든 생물들, 갯벌 속의 생물들은 전부 다 정말 우리한테는 정말 소중한 그런 바닷가의 청소부이기도 하고 바다를 지키는 그런 소중한 생물들이라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짱뚱어 다리를 원래 코스에 있었어요. 그렇지만 지금 다리 보수하고 있잖아요. 지금 열심히 완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짱뚱어 다리가 완공이 되면 저희가 다시 코스에 넣겠지만 그래서 노드길로 해서 지금 향기섬 숲길로 지금 다 와 갑니다. 잠깐만 숲길 여기서 내려가는 것이고 또 해송숲길 모래길 걸으실 분 계실 것이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16km를 걸었는데 그 향기섬 숲길 걷고 나서 턴해가지고 바닷가로 오신 분들 몇 분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사실은 그 계단 좀 더 내려가서 완전히 바다로 내려갔으면 더 좋았어요. 근데 그 말씀을 해드리고 싶었는데 좀 거리가 떨어져서 말씀 못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위의 길보다는 아예 더 내려가서 계단이 있었어요. 계단이 있어서 더 내려가서 완전 바다 모래에 밟으면서 그 해변을 걸었으면 참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나중에 기회 되시면 아예 더 계단 내려가서 해변으로 걸으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해송숲길 걸으신 분들 너무 좋았죠? 네, 바람이 너무 사람들은 잘 불어서 정말 시원하게 잘 걸어왔는데 이 해송숲 보이시죠? 오른쪽에 보시면 해송숲인데 이게 곰솔나무거든요. 이게 자연생은 아니고 50년대 초에 이게 방사림으로 심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바닷가의 모래가 너무 마을로 막 너무 농토를 침범하기 때문에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심은 방풍방사림으로 심었는데 훗날에 위에서 바라볼 때 한반도 지도 모양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한반도 해송숲이에요. 근데 이 모습을 보려고 하면 어디 가서 보면 제일 좋냐? 문준영 전도사 순교기념관 옆에 산책로가 있거든요. 그 산책로 따라 쭉 올라가게 되면 상정봉이 있어요. 상정봉. 상정봉이 있는데 거기로 올라가면 한반도 해성숲 모양이 정말 예쁘게 보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신다면 또 그쪽으로 가셔서 한번 산책을 하시면 왕복이 한 30분에서 40분 걸리고 굉장히 그 전망이 좋습니다. 그렇게 가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 바닷가는 보시다시피 물이 많이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해변이 굉장히 넓게 있어서 해변에서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조가 되면 이게 어떨 때는 해변이 아주 하나도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해안 여행을 올 때는 물때를 잘 보셔야 돼요. 물때를 잘 보셔서 물이 빠졌을 때는 해변 넓이가 한 150m예요. 150m 해변에서 축구 차고 배구하고 물당기기 하고 별거 다 할 수 있습니다. 운동회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번에 와서 너무 좋았어요. 다음에 또 와서 해야지 하고 왔는데 사라졌어요. 물때가 안 빠지면 만조가 되면 바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아예 할 수 없기 때문에 서해안 여행할 때는 반드시 물때표를 잘 보셔서 잘 못 보시게 되면 문의를 하셔서 잘 알아서 오시는 게 여행할 때의 꿀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1시간 30분 동안 잘 힐링하고 마지막 코스를 달려가고 있는데요. 계속 얘기를 했지만 제가 지금 증도란 이름의 지명에 대해서 아직 소개를 해준 적이 없는 것 같네요. 증도는 시루섬이에요. 시루섬. 모양이 딱 시루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구멍이 뻥뻥뻥 뚫려서 시루는 물에 부으면 쫙 빠지잖아요. 그래서 증도도 물이 귀한 섬이에요. 그래서 만조 때 들어온 물이 그 다음에 간조 때는 다 이렇게 빠져나가기 때문에 늘 물이 귀합니다. 그리고 물이 귀한 섬이어서 이곳 증도에는 이름이 시루섬, 시리섬 이렇게 되어 있어서 본 섬에는 3개의 작은 섬으로 되어 있어요. 앞시리, 윗시리, 우전도 3개의 섬으로 되어 있다가 앞시리와 우전도가 하나로 합해지게 됩니다. 그게 전증도. 그 다음에 뒷시리는 부정도. 그 다음에 전증도와 후증도가 태평염전이 조성하면서 하나로 합치게 됩니다. 그래서 시루증 더할 증자를 써서 증도가 지명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증도의 지명 유래고요. 우리 신앙군에 많은 보물들이 있어요. 우리 오늘도 많은 보물을 봤지만 신앙군에 많은 보물에는 신앙하면 딱 우리 신앙하면 딱 생각나는 게 뭐가 있죠? 햇사물, 소금, 또 너무 많은데 생각이 안 나죠? 한초도 봤어요. 네, 한초도 있고 또 민어, 네 좋습니다. 민어. 또 신안하면 많은 것이 있지만 신안의 새우젓, 신안의 새우젓은 굉장히 유명한데 특히 신안군 인자도 전장포의 새우젓은 그 출하량이 전국의 70% 차지합니다. 전국의 70%. 그래서 우리가 밥상에서 먹고 있는 새우젓이 그냥 신안 전장포일 거다라고 생각하셔도 크게 이해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많고 출하량이 많습니다. 이 새우젓 하시면 우리 주부들이 엄마들이 잘 아실 겁니다. 어떨 때 많이 쓰나요? 김장할 때 많이 쓰고 또 국밥 먹을 때, 국밥 드실 때, 달걀찜 할 때 사용을 정말 잘 하시네요. 그런데 이 새우젓이 이름이 되게 많아요. 그쵸? 네. 5월달에 나오면 오젓, 6월달에 나오면 육젓, 가을에 나오면 수젓, 겨울에 나오면 동백하젓이라고 하죠. 1월달, 2월달 나오면 동백하젓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봄에 나오면 춘젓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제가 건너뛴 것이 있어요. 7월과 8월에 나오면
5월에 나오면 5전, 6월에 나오면 6전, 7월에 나오면 7전, 8월에 나오면 8전. 왜 7전이고 8전이 없지? 음력 7월 15일부터 금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래서 잡을 수 없기 때문에 7월 15일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7월 15일 그 양력으로 하면 7월 15일, 음력으로 하면 6월달이죠. 그래서 우리가 6전 6월달에 나오는 그 6전 잡을 시기가 금어기 기간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수량이 굉장히 작겠죠. 많이 쓴 것도 비싸겠지만 양이 작으니까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러면 이 새우젓이 이름이 굉장히 많은데 어디에 좋을까? 새우젓이 어디에 좋을까? 요즘 새로 나온 연구 결과인지는 모르겠으나 작년부터 이 추젓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추젓. 그래서 서울에 계신 분들이 지인들이 추젓을 구해달라고 하는데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이 추젓이 김장할 때도 별나게 더 맛있고 보관이 더 잘 되고 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이 추젓이 염증 치료 효과에 더 좋다고 탁월하다고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위염이나 염증 치료제로서 이 추젓을 사용한다고, 새우젓을 사용하는데 특히 추젓에 많이 있다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새우젓에는 그리고 박테리오신이라는 그런 항암 물질이 있어요. 그래서 항암에도 좋고 또 염증 치료에 좋고 특히 위염에 좋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소화에 좋잖아요. 우리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셨죠? 고기랑 먹을 때 새우젓을 같이 먹으면 되게 맛있다. 보통 옛날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돼지에게 새우젓을 먹으면 상시도 녹여버린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은 돼지 고기와 새우젓의 그 3급 역할을 통해서 우리 소화를 돕고 그 독소를 빼준다.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새우젓이 옛날 사람들이 얼마나 지으러가면 뭐 지식으로는 몰랐겠지만 이 새우젓과 돼지고기의 관계를 잘 알았던 거죠. 그래서 소화에 굉장히 좋고 항암에 좋고 항염에 좋고 그리고 또 이 새우젓에는 단백질 성분이 많이 있습니다. 타우린 성분, 이런 단백질 성분을 꾸준히 섭취를 하면 그 뇌 인지 기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기억력이 좋아지고, 그래서 어린이들 그리고 치매는 굉장히 좋습니다. 치매 예방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 인지 능력 그리고 노인 치매 예방이 굉장히 좋은 것이 또 이게 새우젓인 거죠. 그래서 우리 새우젓이 우리 평상시에 이렇게 먹었는데 그냥 맛있으니까 먹었지 하지만 굉장히 몸에 좋다는 것을 오늘 한 번 더 알았으니까 다양하게 활용을 하셨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신안에는 젓갈타운이 있어요. 신안 젓갈타운이 있는데 거기 가시면 다양한 젓갈들이 류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새우젓 비슷한 다른 젓갈류가 많이 있으니까 혹시 나중에 기회 되시면 거기도 한번 둘러보시고 구경하시면 더 좋은 그런 코스가 될 것 같고요. 저희가 현재 왼쪽에 보시면, 여러분들 왼쪽에 보시면 산 위에 배 한 척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700년 전에 중국에서 일본으로 가다가 바로 이 신안 앞바다에서 좌초한 그 배를 건져서 올린 그 배 모양을 그대로 해서 올린 겁니다. 보이시나요? 보이면 가보십시오. 그 배가 그대로 해서 올린 겁니다. 길이가 33m, 넓이 11m, 높이 8.4m 이렇게 해서 그 신안 앞바다에서 건진 그 해저 유물 보물선 저희가 현재 그 현장으로 가볼 겁니다. 원래는 저희가 아까 저 밑에서 내려서 멈춰서 걸어서 올라가야 됩니다. 원래는. 근데 우리 기사님이 특별히 여러분들이 오늘 고생 많이 하셨다고 마지막 코스까지 편하게 해드리려고 일부러 차를 끌고 이렇게 올라오셨습니다. 요 위에 돌리기 굉장히 힘든데 여기서 저희가 주차를 좀 한 번 더 올라가요. 조금 더. 내리셔서? 네, 제가 내려갈게요. 네. 그러면 저희가 일단 여기서 내리고 우리 기사 불면 산들바람, 봄에 불면 봄바람, 강에 불면 강바람. 네, 굉장히 바람이 이름이 많아요. 그 다음에 동쪽에서 불면 동풍. 또 다른 이름도 있죠. 바람. 네, 그렇죠. 서쪽에서 불면 서풍, 남쪽에서 보면 남풍, 북쪽에서 보면
태풍, 그 위에도 이름이 많습니다. 그리고 맞바람, 맞아요. 남풍에서 맞바람이죠. 북에서 불면 먹바람, 네, 이름이 많습니다. 바람 났네. 그리고 실험실 불면 헛바람이라고 해요. 네. 이렇게 바람에는 이름이 참 많은데 바람이 강하게 불면 강풍, 더 강하게 불면 태풍, 태풍보다 더 강하게 불면 폭풍. 우리는 나의 목숨을 앗아가기 때문에 신의 시여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온 게 바람의 신, 태양의 신, 바다의 신. 섬 마을에는 그래서 신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바다와 더불어 살아야 하고 자연과 더불어 살아야 하기 때문에 나의 목숨을 앗아가는 존재이기에 바람의 신, 태양의 신, 바다의 신. 그렇게 이곳 섬 마을에는 신이 참 많았습니다. 1900년 초기까지만 해도. 그런데 지금 현재 증거를 보시면 그런 신이 많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신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신이 바뀌는데 무슨 신으로 바뀌었냐 아시는 분? 네? 넌센스가 아니에요. 넌센스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신으로 바뀌었어요.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그 수많은 여기가 무당도 많았고요, 점집도 많았고요,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신들을 다 뺏기고 신을 바꿔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문준경, 한 여인의 이름이에요. 어디에 살고 있냐면 증도의 아랫섬 암태도라는 섬에 태어났어요. 암태도에서 태어나고 아주 예쁜 여자예요. 1891년 2월 2일날 암태도 문재경씨 집에서 한 여자애가 태어났는데 이름이 문준경. 아주 예쁘고 영리하고 총명하여 집안에서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17살 때 증도로, 제가 살고 있는 마을 이름이 뭐라고요? 증도면 등선마을, 신선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등선마을, 저희 뒷집으로 시집을 오게 됩니다. 그런데 오자마자 남편이 다른 여인이 있었어요. 그 시대에 남편의 사랑을 못 받으면 어쩌죠? 요즘도 그렇지만 그 시대는 삶이 아니잖아요. 그런 가정에서 20년을 살아요. 그러다가 20년 뒤로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시어머니는 시숙님 모시고 가고 아무도 없으니까 목포 북포동으로 친정 오빠 있는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거기서 이 문준경은 인생 2막이 시작이 됩니다. 그때 나이가 37살 때. 거기서 이성보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서울 상서신학원, 즉 지금의 서울신학대학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성경에 말하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는데 그 첫 번째 전도지가 우리 아까 증도 맞은편에 그 섬이 뭐라고 했죠? 인자도로 가게 됩니다. 첫 전도지가. 그러니까 인자도가 어떤 섬이냐면 문준경의 남편과 그 소실이 함께 살고 있는 지역이에요. 거기에 가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합니다. 수 없는 고난을 겪게 되고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3년 뒤로 다시 두 번째 섬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 섬이 바로 증도입니다. 증도에 와서 증동리교회 세우게 되고 그 다음에 초대교회 세우게 되고 증동리교회를 거점으로 신안 전체를 전도 여행을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1년에 고무신, 여러분은 고무신 신어봤어요? 아마 어릴 때 신어봤겠죠? 1년에 몇 컬레 신어요? 한 컬레죠? 맞아요. 그런데 이 문준경은 1년에 9컬레. 9컬레 신어도 부족할 만큼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950년대 10월 5일날 1950년대 10월 5일날 한국전쟁 혼란기 때 강군에게 세기를 많이 가한 시암책이라는 죄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 순교 위치가 쌍봉어 다리 저기 앞에, 그 앞에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 후에 문중경은 죽었지만 그의 제자들에 의해서 이 신안 전체가 복음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현재 신안 전체는 교회가 100개 이상이 되고 증도이 작은 산마을만 해도 교회가 11개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말로 거듭나게 되고 이 지역에 있는 참사람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생활은 거의 토요일까지 하고 나머지 주일날은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행사 있으면 집사님 모시고 아멘.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은 천국의 섬이라는 이름이 있고요. 일반 관광객도 이렇게 오시지만 그보다 더 많은 성지순례 오신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통역파 쪽으로 이쪽에 성지순례 오신 분이 많은데 바로 문승경 전도사님을 보러 오시는 겁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죽어도 여전히 살아있는 그분을 보러 오시는 거죠.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리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때로는 죽어도 살아있는 사람과 살아도 별 의미 없이 산다면 참 그럴 것 같습니다. 자,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던 문승경처럼 여러분 정말 지금의 아름다운 모습처럼 또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아름다워졌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여기에 가로수 보면 태산목이에요.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하나 있는 태산목 정원이에요. 2014년 오바마 대통령이 세월호 때 가는 걸 기증했던 나무가 바로 이 태산목이에요. 근데 이 태산목 정원을 만든 것이 우리 신안군 처음으로 만들었고요. 전국에 있는 태산목을 다 이제 수중시켜서 태산목 정원을 만드는데 이게 2.4km입니다. 그래서 현재 꽃을 만개할 때였습니다. 6월달 한창 꽃 피고 있어요. 지금 빨리 가서 잘 안 보이긴 한데 아무튼 꽃이 굉장히 지금 활짝 펴 있습니다. 키도 크고 잎도 크고 해서 꽃도 크고 그래서 이름이 태산목. 전부 다 컸을 때는 한 20m, 30m 높이 올라갑니다. 굉장히 큽니다. 아마 해를 거듭날수록 더 아름다운 모습을 보일 거고요. 나중에 태산목 거리를 한번 걸으면 산책로를 걸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해설은 여기서 거의 마무리가 됐고요. 마지막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